친위 쿠데타잖아요. 네. 실패한 친위 쿠데타예요. 박근혜 탄핵과는 완전 달라요. 박근혜는 개인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거고 이 사람은 이제 조직 범죄를 저질렀던 그렇지. 사람이잖아요. 국가의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범죄를 반역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하나만 지금 드러낸 거거든. 나머지가 다 그냥 있어요. 내각부터 시작해서 싹 다 검찰 뭐 국정원 싹 다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잔당이 일부 숨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뿌리가 통째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한 명만 쫓아낼 수 있는 수준이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상황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하나만 잘라냈지 나머지는 다 탄핵 기각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기현 판사 같은 사람이 지 맘대로 왕처럼 자기 법정에서 해도 그거를 아무도 손을 못 대요. 네. 그 정도로 우리 사회가 이 기득권들끼리 서로 봐주는 게 강한 사회예요. 이 조건에서는 대선이 끝나서 이재명 대표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직무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 어느 것 하나 본질적인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 예, 확실하게 이제 그거는. 내란의 정치적 종결이 6월 3일 이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사법적 종결 수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뭐 무슨 정치 보복이다 어쩌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안정성과 확실성과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거든요. 누구를 처벌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번을 마지막으로 이 잠재적 위험 이걸 끊어내야 돼요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여전히 통째로 남아 있는 과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수사 대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씨 포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이거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어차피 다 딸려가게 돼 있어요. 달려가게 돼 있다. 그거는 뭐. 왜냐하면 부부는 처벌할 이렇게 그 임명박 때도 그랬고 과거에 우리가 항상 아니 그래왔거든요. 조국 부부를 시차를 두고 감옥에 보냈잖아.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이 정치인들은 예를 들어서 조국 또는 이재명도 부부까지 괴롭혀요. 다 기소해서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은 부부는 건들지 말라고 한단 말이지. 이번에도 그래야 되냐 이거. 니나 그래. 니나 그래. 니나. 그 얘기 꼭 나올 것 같아 제가. 예. 김건희 씨는 그냥 네. 딸려가는 거예요 이제. 딸려가는 예. 이제는 전화 건다고 말 들을 사람 없어요. 대통령도 그래. 아닌데 남편이. 예. 그래 니나 그래. 좋다 제목 나왔고 니나 그래. 이번 대선에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뭡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이 두 개가 있죠.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저토록 높은가? 일반 여론조사도 그러하고 지금 후보 경선에서도 90% 내외. 왜 저렇게 강고해졌는가? 이거 하나 해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탄핵 직후로 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미친 것 같은 그런 여론조사 지표의 변화만 나타났고 민심 변화는 일체 없다. 탄핵 이후로 지금까지. 그거는 우리 여론조사 꽃에서는 그랬는데 작년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마찬가지였어요. 2월 3월 초까지 민심은 변화가 없고 여론조사 지표의 변화만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탄핵 세력 내란 세력 쪽에서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서 민심이 달라진 것처럼 연출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미쳐보려고 시도했던 거거든요. 시도했던 거죠. 예. 이제 그게 무위로 돌아갔고 예. 그리고 지금 그 기간 동안에 이상한 여론조사 흐름이 나타났던 게 이제 거품이 꺼지면서 예. 지금 원래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다른 조사들도 대부분.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왜 그러면 국힘 쪽 후보들은 후보를 넣으면 그 국힘 후보를 찍겠다는 답변보다 더 떨어지지? 맞아요. 국힘 후보라고 하면 30%가 나오는데 후보를 넣으면 20%대가 나와요. 국힘 후보라 넣으면 35% 내외가 나오는데 맞아요. 특정한 국힘의 후보를 넣으면 25% 내외밖에 안 맞아요. 나와요.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이재명의 강세 그리고 국힘 후보의 약세 이게 지속되면 선거는 끝난 거예요 이미. 지금 그런 추세예요. 후보 등록 전에 선거가 이미 끝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은. 이게 마지막 변수는 만에 하나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를 아웃시킬 수는 없어요. 아웃시킬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줄 수는 있겠죠.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래도 안 꺾일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원래 그 두 가지를 해설을 하자면 요새 해설이 본업이 아닌데 하여튼 하자면 굳이 이재명 후보는 원래 민주당의 비주류예요. 아웃사이더였어요. 철저한 비주류였죠. 아웃사이더에서
한 10년 전에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 탄핵 기간을 거치면서 민주당의 주류 있잖아요. 여기하고 정서적으로 완전히 밀착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주류가 되고 있는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다 5.18 광주의 트라우마를 크든 작든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 일을 같이 겪으면서 이재명 대표가 라이브 켜고부터 시작해서 국회에서 그 의원들을 이끌고 이걸 극복을 해냈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우리의 도구로 쓸 수 있을까라는 게 민주당 주류의 고민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한 몸이 돼버렸어요. 정서적으로 일체감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인정하게 됐고요. 말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걸 돌파한 걸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원래 비주류 출신으로서 들어와서 좀 낯선 스타일의 리더십이어서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거리감이 약간 있었는데 사실 2016년 생각해 보면 2016년 대선 겪고 나서 네. 이재명 끝났다. 네. 이재명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판단이 그때 주류였고 그렇죠. 되살아나기 힘들 거라고도 많은 네.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 그러니까 놀라운 여정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시련을 같이 이겨내면서 생긴 전후에 비슷한 감정들이 맞아요. 생겼어요. 동지 같은. 예, 그래서 이렇게 강고해졌습니다. 강고해졌고요. 그다음에 왜 그러면 국힘당 후보들은 약세냐? 그 베이스가 분열됐습니다. 당원 지지층 베이스가요. 그 토대가 분열됐어요. 그러니까 땅꺼짐 현상처럼 그냥 국힘당 이러면 35%가 모이는데 그렇지. 특정 후보를 넣으면 근데 김문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죽었다 깨도 한동훈을 못 찍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죽었다 깨도 김문수랑 홍준표는 못 찍겠는 거야. 그래서 어느 후보가 와도 지금 이 탄핵으로 만신창 내란을 일으켰다가 탄핵당해서 이 보수진영 전체가 난장판이 돼 있는 이 조건에서 이 전체를 하나로 통합시킬 후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의 공이 크죠. 이건 마치 싱크홀처럼 큰 구멍을 만들어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구멍이 아니라 갈라졌어요. 쭉 균열이 쭉 갔습니다. 크레바스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융코홀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엄청 큰 게 생겨가지고 윤코홀. 융코홀이에요. 넘어갈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큰 역할을 했어. 다 갈라져 버렸어.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아웃사이드 출신으로서 중심으로 밀고 들어와서 이제 민주당의 주류 세력과 역사적 유대감을 형성해 버린 조건이 됐고 국힘 쪽은 정서적 분열 또 이념적 분열이 심화돼 가지고 어떤 후보가 나와도 그 진영 전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없는 조건이 돼 버렸어요. 이 조건에서 지금 무슨 데이터를 보기도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여기서 국힘이 또 이긴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 총선 때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데 여당이 총선에서 이긴다는 게 가능한 일이냐는 직관적인 또는 역사적 경험에서 오는 추론 이게 있었잖아요. 네. 그거하고 데이터를 비교해 봤는데 데이터가 안 맞는다. 안 맞는다. 그러면 둘 다를 의심해 봐야 된다. 네. 근데 그 당시 주류 언론이나 정치권의 반응, 비평가들의 반응은 데이터에 무게를 주고 우리의 직관적 판단, 논리적 추론 이걸 무시하는 식으로 했잖아요. 직관적 판단하고 맞는 여론조사 꽃하고 MBC가 했던 조사밖에 없었어요. 예, 그 저 패널 조사. 예. 그 두 개를 제외하고는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말도 안 된다고 저희는 얘기했었는데.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직관적이고 경험적 추론, 직관적 판단과 경험적 추론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탄핵 전까지 여당이었던 정당이 후보를 내서 대선을 또 이긴다. 이건 대한민국 망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그렇게 되는. 보는 거고 그 우리의 직관적 판단, 경험적 추론을 여론조사 꽃이 몇 K? 지금 15K로. 15K로 15K하고 매주 증명해주고 있다. 예. 예, 저희가 15,000명, ARS 전화 면접 6,000명, 21,000명입니다 한 주에.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번 대선 국면에서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크게 고장나 있는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고 있고 예. 그래서 대법원 판사들도 저는 이제 괜찮으리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실망을 줬지만 그래도 윤석열처럼 국민들이 다 생중계로 보는 가운데 내란을 일으킨 자는 잘라냈잖아요. 예. 그 정도는 한다고요. 대법원 판사 지금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기피 신청해가지고 12명이 하는데 그 정도는 하리라고 봐요. 저는 정도는 할 이 것이다. 건. 네.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들이 사법 쿠데타의 주역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거 이거를 스스로 하지 않을 정도는 된다고 저는 봐요. 네. 저도 그렇게 기대하는데 예. 워낙 미친 일들이 많이 벌어져 가지고
주신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대들이 만약 그런 일을 한다면 이게 미친 짓으로 역사에서 영원히 기록될 거다. 이 점을 계속 얘기해야 계속 됩니다. 환기해야 되죠. 예. 예.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